진짜 애처롭다 진짜. 여기 얘들아 이렇게 노란색으로 뻗어가지고 있는 게 있어. 거기다 그냥 표시하면 돼. 노란색으로 뻗어가지고 있는 거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이유가 코로 가는 거예요. 코로 가게 되면 여기 뇌 밑에서 코로 가면 후각마물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겠지. 그래서 그 비강 쪽으로 가는 거예요. 비강 쪽으로. 이거를 올팩터리 그래서 널브 1번을 그대로 적혀져 있어. 올팩터리 널브라고 쓰는 거고 이것도 후각신경이지. 후각신경. 얘가 곧장 뻗어서 가면은 비강 천정까지 가는 거야. 비강까지 뻗어져 있는 거를 올팩터리 널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겠지. 여기 요거 그냥 이거는 뭐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2번이 옵틱 널브겠지. 그래서 파랑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두 번째 옵틱 널브.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지. 옵틱 널브 요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뻗어 있는 거 보게 되면 세 번째가 다시 노란 거야. 노란 거랑 주황색을 볼게.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3번 이거를 4번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 이제 제일 저기한 게 뭐냐면 랜드마크처럼 돼 있는 게 가운데 파란색 보이지? 이 파란색 보이는 게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해볼게. 파란색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는 게, 와 진짜 됐다 크게 그렸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는 게 한 가운데 있어. 이 가운데 부분에서 나가는 거 그 위에 뻗어져 있는 게 3번 4번. 그러면 3번 4번에 해당하는 게 이거는 oculomotor nerve. oculomotor가 oculomotor nerve 이렇게 쓰는데요. oculomotor가 우리 말로 쓰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안신경. 얘가 동안신경은 눈으로 간 거야. 3번하고 뭐 4번 얘네들 다 눈으로 간 건데, 동안신경은 반사, 무조건 반사를 조절해줘. 무조건 반사. 그러면 눈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 뭐가 있을까? 눈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눈에서 여기 나 여기 아무것도 못 만지겠어 지금. 야, 눈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주는 거. 그러니까 원근 조절을 해주는 거하고 홍채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동공반사. 그래서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는 건 동공반사하고 수정체의 원근 조절 원근 조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쉽게 써야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저 4번으로 얘기를 했던 거, 4번으로 했던 거는 트로클리아 널브라고 쓰는데, 트로클리어가 도르래지. 도르래 신경이라고 그래.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은 도르래가 활차 신경 이렇게 쓰는 거고, 이 트로클리어 널브는 눈알이 돌아가는 거 이거를 해주는 거야. 돌아가는 거. 눈 한번 돌려보자. 도르래처럼. 보였을까? 동영상에? 니들은 봤니? 내 눈을? 고맙다. 하여튼 어떻게 좀 부드럽게 해볼까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끊게. 지금 봐라. 30명도 안 되겠어. 우리 출석 인원이 50명인데 출석부에 독감으로 지금 5명 안 온대.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뭐 독감이 유행해요 이러면서 안 오는데, 모르지 뭐 독감인지 아닌지. 내가 보기엔 그냥 하기 싫은 것 같아. 그냥 동영상 본다고 그러고 엄마한테 문 잠가놓고 엄마 방해되니까 혼자 볼게요 이러면서 그냥 클래시로야 하고 있겠죠. 믿을 수가 없어. 어쨌든 이 활자신경은 눈알이 굴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알 돌리기. 눈알 굴리기. 훨씬 부드럽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 얘가 5번 신경. 이렇게 얘기할 텐데, 3개로 뻗어져 가지고 있어서 5번 신경을 트리제미날 널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리제미날 널브를 3차 신경 이렇게 쓰고, 3차 신경. 3차 신경은 얘가 뭐 해주는 거냐면 저 아래 중뇌 부분에서 나가가지고 뉴런이 3개로 뻗어지는 거야. 하나는 이마로, 하나는 광대뼈, 하나는 턱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얼굴에 있는 거야. 얼굴에. 트리제미날 널브가 얼굴에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에 관련된 재미난 추억이 있어. 뭐가 있는 거냐면
선생님 이가 사랑니가 이상하게 났어. 그래서 어금니가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공부하시죠. 아 이거 하려고. 어금니가 이렇게 있는데 사랑니가 어떻게 났냐면 사랑니가 진짜 사랑스럽게 났어요. 이렇게 나가지고 이 사랑니가 얘를 옆구리를 계속 공격해가지고 계속해서 여기는 부셔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썩어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썩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뺄 수도 없대. 얘를 다 조각을 내가지고 의사 선생님 참 자세하게 설명돼. 그렇게 한대. 근데 그렇게도 안 됐대. 왜냐면 얘가 뿌리가 너무 박혀있는 데다가 여기에 트리제미널 널브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턱 아래로. 그런데 이 사랑니를 뽑을 때 그냥은 안 뽑힐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위험스러워가지고 항상 종합병원으로 가래. 그래서 신경외과가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사랑니를 뽑고 오래. 치료를 받으려면 치과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게 하여튼 나 있는 위치 자체가 아주 교묘하고 신경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얘를 흔들어서 뽑아야 되는데 흔들어서 뽑다 보면 신경이 절단되거나 신경이 눌리면 저희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마비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트리제미널 널브가 뭐 해주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턱을 움직이거나 혀를 움직이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괜찮을 텐데 강사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일이 되겠지. 수업 여기 사랑니 뽑고 와가지고 여기 신경 눌려가지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수업을 하겠어. 그래서 진짜로 이런 겁을 줘가지고 몇 년 동안 사랑니를 못 뽑았었어. 지금 뽑았어. 자, 지금 뽑았어. 뽑았어, 이거를. 근데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못 뽑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3차 신경. 하나는 광대뼈, 하나는 이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미드브레인 쪽에서, 중뇌 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한다. 나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진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어. 여기다가 휴지 깔고 물 부을 거야. 좋은 생각이지. 이거 계속 지금 정해. 근데 진짜 누전이면 어떡하지? 정전기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다 물 깔고 휴지 깔고 그냥 진짜 누전이면 이거 하다가 갑자기 이제 220V로 내가 쓰러지는 일이겠지? 이게 더 위험할까? 그게 더 위험할까? 니들이 좀 이따가 좀 투표 한번 해줘. 뭐가 더 위험할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3차 신경이고 6번 신경은 어디로 나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보라색으로 나가 있는 거야. 5번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이 이렇게 나가 있는 거. 6번. 그리고 7번, 8번 이렇게 나가 있는데 6번. 이거는 abducens. abducens nerve라고 돼 있을 거야. CNS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외전신경. 외전신경도 위치를 보면은 한가운데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일부러 뭐 내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어. 이게 눈으로 가는 거야. 이것도 외전신경은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면은 얘가 뭐냐면 초점을 맞추는 거야. 이게 초점을 형성하는 거. 요게 외전신경이야. 눈알을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까이 오면 눈이 모이고 이거를 하면 멀리 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외전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 혹은 다초점 이런 것들. 여기에 문제점이 생기면 다초점 이런 것들이 생긴 거를 외전신경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7번. 7번 뉴런이 이쪽으로 뻗어져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 7번은 페이셜 널브. 페이셜 널브라고 쓰고요. 안면신경. 안면신경은 트리제미널 널브랑 좀 다르게 이거는 얼굴의 표피에만 있는 거지. 그래서 표정을 만드는 거. 이게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안면신경. 우리가 보톡스 주사를 맞더라도 어디에만 보톡스 주사를 맞는 거냐면 이렇게 안면신경만 건드려야 되는 거지. 막 3차 신경 이런 걸 건드려가지고 보톡스 맞았더니 깊게 맞아가지고 턱이 안 움직여요. 뭐 이런 거. 눈이 안 감겨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표정에만 하는 게 페이셜 널브 이거야. 그 다음에 8번 어커스틱. 이쪽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이렇게 뻗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청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각. 그래서 어커스틱. 어커스틱 널브를 다른 말로 쓰면 전정기관이 뭐였었니 영어로?
베스티뷸라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베스티뷸로 코클리어 너브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청신경이 청신경. 우리 프린트 책에는 그냥 베스티뷸러 코클리어라고 적혀져 있어. 청신경. 청신경. 이거는 이제 귀로 가는 거. 그거를 8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9번. 9번이 글로서 파린지얼 너브. 9번 잘 적게 해주세요. 그로서라는 말은 혀라는 뜻이야. 혀. 그리고 파린지얼은 목구멍, 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설인신경. 눈사람이 아니고 설인신경. 이거 얘기해. 야, 이거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 뭘 얘기하는 거야? 설인신경이니까 혀하고 혀 뒷부분하고 이거는 혀 뒤쪽하고 목구멍이야. 목구멍. 이거 좀 그런데? 입이 인후과. 입이 인후과. 이거 파린지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목구멍. 이거 얘기해서 얘네들은 혀 끝하고 이렇게 목구멍을 얘기하는 거니까 삼키는 거를 도와주는 거지. 삼키는 거. 음식물을 삼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그로서 파린지얼 너브. 이게 잘못되면 잘 못 삼킨다든가 침을 삼켰는데 폐로 간다든가 뭐 공기를 삼켰는데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식도로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지. 아 이거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게 아미그달라 이게 이제 공포 반응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모셔널 메모리라고 그래. 이모셔널 메모리. 이모셔널 메모리. 이모셔널 메모리가 감정기억이잖아. 감정기억은 러닝의 메모리랑 다르게 찰나의 순간에 학습돼. 아주 순간적으로. 이거는 짧은 시간에 학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러닝의 메모리는 우리가 딜루션이라고 해서 망각되는 특성이 있어. 학습과 기억은. 왜냐면 우리 지금 봐. 학습과 기억에 의해서 뇌과학을 공부하고 있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늘 망각해. 학습도 안 되고. 근데 이모셔널 메모리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 망각 현상이 없어. 망각이 없다. 그래서 요 공포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이모셔널 메모리에 해당해. 그 이모셔널 메모리를 진행하는 데가 편도체하고 요 변연계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모셔널 메모리를 담당하는 분이야. 실제로 편도체가. 그다음 다르게 예를 들어보면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대시동에서 나랑 마주쳤어. 리탐과 대찬학원 사이에서 나를 마주쳤는데 평상시 같으면 환한 얼굴로 나를 이렇게 입이 막 귀까지 찢어져 가면서 막 반겨줄 텐데 그날따라 얘가 환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거지. 그러더니 경멸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를 쳐다보더니 한번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때 받은 상처. 이모셔널 메모리. 영원히 간직되는 거지. 좀 더 가볍게 이야기 간 거. 그냥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그렇지? 쉬어가는 타이밍.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 없어. 처음이야 지금. 처음이야 처음.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처음이야 처음. 그래서 지금 버틸만 하니 지금은? 좋은 사람이 처음으로 없다니까. 선생님이 이모셔널 메모리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 와이프. 이건 싫어요. 선생님도 딸이 있는데 딸을 임신을 했을 때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어.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딸기 사러 갔지? 근데 잠깐 PC방을 들린 거야. 선생님도 젊었을 때니까 PC방 가가지고 스타하고 막 배틀넷하고 막 이러다가 딱 나왔는데 과일가게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 사이에. 그치 한 2시간 했으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딸기를 어디 가서 구해. 자 지금은 편의점에도 딸기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편의점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야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딸기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무엇일까? 직접 논리를 사용해서 딸기 잼을 사갔어. 딸기랑 바나나를 사오라고 그랬거든. 딸기 잼하고 바나나 우유를 사갔어. 그래서 이거 그래도 어쨌든 제일 맛도 많이 나고 향도 많이 나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모셔널 메모리를 건드린 거지. 임산부의 이모셔널 메모리를. 그래서 이때의 그 서운함과
섭섭함과 증오함이 이모셔널 메모리로 박혀 있어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아주 디테일하게 늘 언제나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모셔널 메모리야. 더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거 그거를 얘기해. 그게 편도체. 자, 어쨌든 림빅 시스템은 얘들아 구조적으로는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요거 편도체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냥 내용적인 면까지 한꺼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뭐가 있냐면 이 지금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gratification. gratification이 뭐니? 우리말로? 쾌락이나 만족감 이런 것들의 중추야. gratification center라고 불러. 이렇게. 여기야 림빅 시스템이. 그 중에서도 얘들아 편도체 바로 뒷부분. 여기는 특정 장소를 이게 특정할 수는 없어. 얘기를 림빅 시스템의 아랫부분에서 이런 역할을 해줘. 쾌락의 중추, gratification center 이렇게 부르는 말이야. 만족감의 중추, 쾌락의 중추 이런 거 얘기해.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왜냐면 동물 생리학 실험에서 너무 유명한 얘기야. 이 얘기가 어떤 얘기였었냐면 생쥐가 이렇게 있는데 생쥐야 네 선생님. 생쥐가 이렇게 있는데 생쥐의 변연계 부분에 이거 다 들어봤던 얘기일 거야. 변연계 부분에다가 전기침 자극을 이렇게 미세 전극을 꽂아. 그리고 여기다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생쥐가 우연찮게 빨간 버튼을 눌렀어. 그랬더니 변연계에 미세 전류가 흐른 거지. 와, 뭘 느꼈을까? 쾌락을 느껴.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버튼만 눌러. 쥐가. 실제 실험이야. 실험 결과. 그래서 놀라지 마. 1시간에 6,000번 이렇게 눌러. 그리고 죽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버튼만 누르다가 죽어. 이게. 얘들아 이거는 언제 어디서부터 나타나냐고 그러면 파충류 이상은 나타나. 이게. 그래서 여기 부분을 파충류의 뇌라고 부르기도 해.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뇌를 아직 이제 우리 얘기 안 했으니까 1층 내, 2층 내, 3층 내 이렇게 부르거든? 여기가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해. 사실은. 어쨌든 6,000번 눌러 얘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니? 생쥐는 네오콜텍스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뇌내 피질이 없으니까. 그러면 영장류는 뇌내 피질이 있으니까 아무리 롤을 하면서 쾌락을 느낀다고 하지만 피곤하면 잠은 자면서 롤을 할 것이다. 혹은 라면이라도 시켜 먹어가면서 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뇌내 피질이 있는 영장류 가지고 실험을 하지. 라우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오랑우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오랑우탄 네오콜텍스가 있는. 근데 오랑우탄은 영장류니까 몇 번 눌렀을까? 10,000번 눌렀을까? 10,000번. 얘들아 나눠보면 1초당 3번 이상 눌러야 돼. 1초당 3번 이상. 충분히 가능하지. 사람 가지고 있으면 끝장났을 거야. 그럼 막 동전으로 막 긁고 막 쇠 자로 튕기고 해가지고 1초에 한 15번은 튕겼을 것 같아 우리가. 게임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3번만 누르겠어? 그게 사실은 죽어. 이게 쾌락의 중추야. 변연계가. 그런 거를 얘기해. 쾌락의 중추. 쾌락의 중추하고 통증의 중추가 붙어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맞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 혹은 뭐도 얘기하냐면 상처가 났어. 상처가. 모기 물린 데가 있어. 그 모기 물린 데를 긁기 시작을 해. 묘한 쾌감에 빠져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긁어. 그런 것들이 이 그래티피케이션 센터야. 여기에 있는. 그랬고요. 수면의 형태를 얘기를 다시 해보면 스테이지가 항상 몇 단계로 떨어진다고 그랬었냐면 4단계로 떨어진다고 했었지. 그래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그 다음에 렘 수면 상태로 와가지고 여기가 각성 상태랑 똑같은 상태로 뇌파의 활성이 나타나는 시기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조금 더 구분을 해보면 여기 시기가 지금 무슨 웨이브냐면 베타 웨이브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이게 각성 상태 멘탈 액티비티가 있는 상태가 베타 웨이브 그 다음에 스테이지 1, 2, 3, 4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약간의 차이점들을 얘기를 해보면 약간의 차이점들을 얘기를 해봅시다. 1, 2, 3, 4단계로 떨어지는 건 넌-렘 수면에 해당하는 거고 렘 수면 넌-렘 수면의 특징은 꿈을 꾸지만 꿈을 꾼다. 하지만 기억을 한다 못한다? 기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드시 넌-렘 수면은 단계별로 떨어져.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반드시 단계별로 중간에 건너뛰지 않고 단계별로 진행된다. 으아, 목 아프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수면의 80%를 차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거는 스테이지가 그러면 4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어.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스테이지 1에서는 어쨌든 눈을 감은 상태고 잠이 들기 시작하는, 잠을 청하는 상태 이러니까 알파 웨이브가 관찰되고 자극을 주면 깨진다. 자극을 주면 알파 웨이브 상태가 파괴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 일어난다, 뭐 인식을 한다. 이거는 알파 웨이브가 사라진다. 코가 막혔어.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요 알파 웨이브가 조금 더 감소를 해. 알파 웨이브가 감소를 하고 대신 앰플리튜드가 증가하는 시간이 있는데 앰플리튜드가 증가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런 상태를 특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립 스핀들이라고 불러. 슬립 스핀들. 요것만 기억을 합시다. 좀 우리가 수면 단계를 얘기할 때 좀 특징적인 거는 스테이지 2번째 단계에 가면 슬립 스핀들이 나타나는데 이때가 잠이 들기 시작한 때야. 이때가 잠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엄마 몰래 500만 원 훔치려고 그래. 엄마 장롱 속에 있는. 근데 완전 범죄. 그리고 나중에 얘가 부시럭거리다가 엄마한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실버 클로라이드 전극으로 되어 있는 EEG 장치를 머리다가 씌우고 집에서 내 방에서 모니터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엄마가 잠이 든 것 같은데 엄마의 뇌파를 보니까 슬립 스핀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슬립 스핀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엄마가 잠이 들기 시작했구나. 이제 슬슬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죽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어? 화이팅! 힘내보자. 그걸 스테이지 2라고 그래. 그 다음에 스테이지 3가 되게 되면 듣고 있는 거지? 여러분 쓸쓸하지 않게 스테이지 3가 되게 되면 슬립 스핀들이 오히려 사라져. 이때가 되면 슬립 스핀들이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파형 자체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세타나 델타 웨이브가 나온다. 세타나 델타 웨이브의 형태가 나타나고 슬로우 웨이브가 만들어진 거지. 이때가 되면 슬로우 웨이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근육의 긴장 이런 것들이 풀려. 머슬 릴렉싱. 그리고 바이탈 사인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건 체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박수라든가 호흡 횟수 이런 걸 얘기하겠지. 체온, 심박 이런 것들이 감소한다. 그거를 스테이지 3. 그 다음에 스테이지 4로 가게 되면 스테이지 4. 그러면 델타 웨이브. 근데 진짜 많이 없어졌다. 너무 많이 없어졌는데? 이건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자, 숫자 한번 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번호 시작. 고맙다. 그래도 외쳐줘서. 아무도 반응이 없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1 외쳐줘서 고맙게 생각해. 자, 델타 웨이브가 나타나는 게 스테이지 4 형태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버가도 모르는 상태야. 깨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 어려운 상태. 스테이지 4 다음에 이제 렘 수면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하죠. 여기도 렘 수면 해볼게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렘 수면으로 오게 되면 얘는
생생한 꿈을 꾼다. 생생한 꿈을 기억을 한다. 그 다음에 4회 정도 반복이 돼야지 뭘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수면을 잘 취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전체 수면의 몇 퍼센트 정도냐면 20% 정도. 전체 수면의 20% 정도. 그리고 렘 수면 자체에는 얘가 각성 상태와 똑같은 뇌파, 각성 상태와 같은 뇌파가 나온다. 그래서 베타 웨이브이거나 혹은 감마 웨이브이거나 이런 형식으로 활성화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상태를 렘 수면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슬립 패럴라이시스, 수면 마비 상태. 가 유도가 돼서 렘 수면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저번 시간에 우리 이 수면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었지? 무슨 얘기 했었냐면 맨체스터 가서 박지성이랑 축구한 얘기 했었잖아. 그러지 않았었을까?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잔인한 소리를 해보자. 박지성 엄마 돌아가셨다며, 영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날 할머니도 돌아가셨다며, 박지성. 그게 모르냐? 싫어해 싫어. 지금 그 얘기야. 근데 어쨌든 이게 어려움을 처해 있는 박성을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는 건 그런데 어쨌든 우린 꺼내서 얘기해 올게. 박수홍이랑 내가 얘기했었잖아. 이청용이랑 손흥민이랑 축구를 하는데 밤에 뭘 했다고? 대뇌 피질이 살아있는 상태하고 살아있는 각성 상태랑 똑같은 상태로 뇌파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꿈에서 축구를 하는데 생생한 꿈을 꾸면서 박성이 나한테 공을 패스해줘가지고 내가 샤 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수면 마비 상태로 채성신경계와 이거 시상 얘기할 때 얘기했었지. 채성신경계와 대뇌 피질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생 머리를 내가 찬 거야. 생생하게 아주. 그래서 동생 머리가 바닥에 굴러다니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반드시 무슨 렘 수면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 슬립 패럴라이시스가 유도가 돼야 된다. 왜? 대뇌 피질은 각성 상태랑 똑같은 거니까 실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고맙다. 지금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뭔가 분위기가 깨지거나 이러면 왜? 머리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한나 머리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면 야 얼마든지. 뭐하니? 이거 찍은 거야? 이거 찍은 거야. 고맙다. 고마워. 하여튼 준비해온 농담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해 주지 않고 어렵다. 오늘 시험 볼 거야. 오늘 시험 본다고 그래가지고 다 안 오는구나. 오늘 진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줄게. 시험 봐가지고. 하여튼 수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거를 얘기했었어. 저거를 렘 수면 이런 거를 얘기를 했던 거지. 렘 수면도 4번 반복돼야지 잠을 잘 잤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 어쨌든 수면은 이런 식으로 종류를 얘기하고 그러면 sleep disorder 수면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몇 시간 정도 돼요? 뭐가? 4번 반복.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4단계로 내려가는 게 최소 40분, 45분 정도 필요해. 그리고 나서 이게 한 5분 정도 반복되거나 이런 형식이니까 4번 정도 반복되려면 최소 4시간은 자야지. 그러면 10분 만에 잤다가 10분 잤다 일어났는데 가위 눌린 거면 준비해 오지 않은 질문이다.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들이네. 혹은 뭐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애들이나 그런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야. 뭘 봤냐면 친구의 누나를 갑자기 뒤집어 봤더니 누나를 막 사정없이 돌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애를 깨웠는데 스테이지 4 상태야. 얘는 항상. 그래서 자기는 기억도 못하고 깨어나지도 않아. 막 뺨을 때리고 밥 먹자 막 이렇게 때렸는데 배불러 막 이러고 자기는 의식도 없고 이런 경우들도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면 그런 경우들이 있지. 화이팅. 어쨌든 준비되지 않았던 질문이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슬립 디스오더. 그러면 수면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수면 장애를 전부 다
insomnia. 불면증이라고 얘기해요. 불면증. 그래서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발되는 이유 이렇게 얘기해보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렘 수면이 방해가 되면 잠을 안 잤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인솜니아라고 부르는 거는 렘 수면이 방해가 되는 거야. 렘 수면. 렘 수면에 방해가 있으면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해. 보면 내가 새벽에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는 날마다 TV 틀어놓고 드라마 보다가 자고 있어. 그래서 거실에서 보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엄마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불면증이래. 잠을 하나도 못 잤다는 거야. 그런 일 없니? 적합한 이해가 지금 되지 않는구나. 선생님 와이프가 그래. 선생님 와이프가 둘이서 TV 보다가 잠드는 게 주특기인데 이게 보면 TV 보다가 자고 있어. 하고 자고 있어. 강아지랑 같이 강아지도 코 골고 자고 있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불면증이래. 잠을 하나도 못 잤대. 피곤해 죽겠대.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렘 수면에 방해가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정의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슨 현상이 있는 거냐면 코골이, sleep apnea라고 쓰는데 코골이지 코골이 그냥 코골이에 의해서 무호흡증이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지. 슬픈 일이지만 니들 코 고니? 친구들 코 골든?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 좀 있잖아. 옆에 친구 막 죽여버리고 싶다. 막 헐 넘어가가지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후두가 이게 식도하고 기도가 있잖아. 그리고 비강이 있어가지고 연구계 그리고 후두계 이런 거에 의해서 밥 먹을 때는 기도를 막아주고 공기를 먹을 때는 식도를 막아주고 이런 조절작용이 소프트 머슬에 의해서 일어나. 이런 것들이 연구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소프트 머슬이 나이가 많이 먹게 되거나 이러면은 그리고 근육에 릴렉싱 이런 게 있게 되면은 얘 자체가 비대해지는 경우도 있고 룰로 비대해지는 경우도 있고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지. 오늘 마음 먹고 시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이상.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막게 되지. 숨 쉴 때.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잠을 자는데 여기에 공기를 내뱉을 때 소프트 머슬이 기도를 딱 닫고 있다가 공기를 내뱉으면 푸드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게 코골이고. 자, 많이 노력한다.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뭐니? 이 소프트 머슬이 안 움직여. 그럼 질식하는 거지. 그러면 한참 동안 무호흡증을 하다가 갑자기 생존을 위해서 의식이 돌아와. 그리고 하고 숨을 쉬는 거지. 계속 그런 현상이 생겨. 그럼 무호흡증이 생기면 의식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 의식이 회복하게 되면 어떤 스테이지로 가지를 못하냐면 스테이지 4를 넘어가지를 못해. 스테이지 4를 통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스테이지 4가 아까 무슨 상태라고 얘기했더니 자극을 주더라도 깨어나기 어려운 상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다음에 렘 수면이 된다고. 그럼 스테이지 4가 안 오면 렘 수면은 없는 거야. 그럼 계속 코를 6시간 동안 골고 있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밤샜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응? 그런 걸 얘기해.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팔다리 뒤척이는 거. 팔다리를 뒤척이는 거. 그래서 그냥 간헐적 뒤척임 이렇게 번역할까? 간헐적 뒤척임. 와우. 자, 간헐적 뒤척임 자체도 뭐를 유도하지 못하게 했냐면 패럴라이시스를 유도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수면 마비 상태를 유도를 못하니까 마비의 유도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뭐가 오지 않는 거냐면 렘 수면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세 번째 슬립 디스오더에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을까? 디스오더 나왔으니까 어디 하고 있을까? 줄 치고 가볼게. 브레인 팩트 29쪽 보자. 29쪽. 그러면 29쪽이 수면이야. 수면. 그리고 29쪽의 오른쪽 컬럼에 보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있지. 29쪽의 오른쪽 컬럼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periodic limb movement of sleep, 주기성 사지 운동증 이런 말 아무도 안 써.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지금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나른할 때 생기는 병이 있어. 지금처럼 나른할 때 참 오늘 희한하다. 오늘 정말 나른한 사람이 많아. 딴 때에 비해서. 힘내자. 안 그래도 지금 시작한 게 슬립인데 거의 슬립 상태야. 전부 다 지금 막 마의 삼각벨트로 지금 힘내자. 어저께 잠잤니? 아니 선생님 얘기했었잖아요. 선생님 왼쪽 눈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 너 아니 너 말고 졸았잖아 방금 전에. 화이팅 힘내자. 그래서 나른하니 지금 다 졸고 있는데 힘내자 순찰 중이야. 나른하니 피곤한데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나르콜랩시 나른할 때 생기는 질병. 실화냐 나온다 실화냐. 그죠? 나르콜랩시 랩시라고 하는 말이 어택이라고 했어. 어택. 그래서 벼랑간 갑자기 오는 질병을 랩시 이렇게 불러. 그래서 에필랩시 하면 발작, 간질 증세. 나르콜랩시도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탁 하고 쓰러져. 이게 랩시인 거지, 그치? 그래서 나르콜랩시 이걸 우리말로 쓰면 기면발작. 발작이야 발작, 기면발작. 그럼 잠자버리는 발작인 거지. 나르콜랩시는 어떻게 해서 생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일상생활을 진행을 하다가 일상생활 중 느닷없이 렘 수면으로 가버리는 거야. 뭐 없이 스테이지 1, 2, 3, 4 생략하고 그럼 친구들 봐가지고 갑자기 애가 수업 시간에 졸더니 10분 이내에 렘 수면으로 가버린다. 막 책상에서 눈 굴리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비정상인 거야. 그건 발작인 거지. 발작. 나르콜랩시. 그걸 얘기해. 그러니까 렘 수면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무슨 현상이 유도됐겠어? 패러라이시스가 유도됐겠지. 수면마비. 왜? 그런 친구가 있냐? 네? 누가 있어? 수면마비 상태가 유지가 돼. 그러면 체성신경계가 다 절단되니까 끊어지니까 얘가 확 하고 쓰러지겠지. 그걸 나르콜랩시라고 얘기해. 그런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렘 수면으로 갔기 때문에 신기한 거는 렘 수면에서 나타나는 생생한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아. 그래서 현실과 그 다음에 생생한 꿈이 혼합되어 있어. 그렇게 있어. 그래서 자기가 쓰러져가지고 이게 꿈인가? 진짜가? 이게 혼동되는 거야. 이거를 힘너제직 할루시네이션. 이거를. 힘너제직 할루시네이션에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해.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말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거기 밑에 있어. 우리 나르콜랩시에서 몇째 줄 더 내려가면 11번째 줄 내려가면 인면환각 이런 말로 써놨네. 아무도 이런 말 안 써. 인면환각 힘너제직 할루시네이션. 이게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 게 나르콜랩시인 거고. 그러면 어떤 원인 때문일까? 원인은 밝혀져 있어. 뭐를 얘기해 봐야 되냐면 원인은 각성 상태를 유지해주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있어요. 유지해주는 뉴로트랜스미터. 뭐 이렇게 길어 단어가? 쓰다 보니까. 자, 각성 상태를 유지해주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있는데 걔 이름이 오렉신이야. 오렉신. 오렉신은 알아둡시다. 오렉신. 오레오 아니고 오렉신. 얘가 어디서 분비가 되는 거냐면 하이포살라머스 시상하부에서 분비돼. 그래서 측면 시상하부 레터럴 하이포살라머스 여기에서부터 분비가 되는 거고 얘가 유지가 돼 있으면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 나르콜랩시 환자들을 봤더니 오렉신의 분비를 해주는 뉴런이 손상됐거나 오렉신의 분비량이 적으면 이런 나르콜랩시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야. 연구 결과를 보면 오렉신이 부족할 때 그렇게 기면증이 나타나더라.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카타플렉시.
카타플렉시. 카타플렉시. 이거는 우리말로는 탄력발작 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얘는 렘 수면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수면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얘는 수면은 아니고 의식 상태에 있다가 느닷없이 슬립 패럴라이시스만 오는 거야. 슬립 패럴라이시스만 유발이 된다. 그걸 얘기해. 그러면 이 사람은 쓰러지겠지. 이 사람도 쓰러지긴 쓰러지는데, 이 사람이 쓰러진 다음에 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누가 더 창피할까? 나르콜랩시하고 카타플렉시하고. 카타플렉시가 훨씬 창피하겠지. 그럼 자는 척 해야 되겠지. 얘는 내가 칵 쓰러져가지고 있어. 근데 니들이 와, 저 사람 왜 잘해? 그러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쓱 일어나가지고 X2, X3 그러면 3000개가 있겠지. XN번, XN-1번 해가지고 여러 개의 자극이 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은 들어오는 값이 0과 1 둘 중에 하나야. X는 0이나 1 이진 논리 체계로 신호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고, 여기는 weight W1, W2, W3, WN 해서 W가 있어. W는 weight, 이건 가중치. 가중치는 범위 자체가 이거는 연속 함수로 돼 있어. 그래서 가중치라고 하는 건 excitatory, 흥분성이다. 이러면 플러스 1에서 0 사이의 값을 갖고, inhibitory, 억제성 뉴런이라면 얘는 0에서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유일한 연속 변수야. 우리는 뭐를 통제해 주는 걸로 이거를 조정을 해주냐면, 요 가중치, 요 연속 변수를 조절해 줌으로써 인공 뉴런만을 정리를 해.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합산이 될 거냐면, 시냅스 원리랑 똑같은 거니까 시그마 XI의 WI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이 합 자체가. 그랬을 때 얘가 H는 스레시홀드. 스레시홀드를 얘기하고요. 스레시홀드 이하이면 어떻게 될까? 이 아래쪽으로 우리가 아웃풋이 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방출이 된다, 신호가. 그랬을 때 이거에 이하면 0, non-firing이고, 이거 이상이면, 스레시홀드 값 이상이면 여기가 1 이렇게 나가겠지. 의미 이해갈까? 이 스레시홀드 값수 내가 정하는 거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서의 변수는 가중치하고 스레시홀드 값을 지정하는 형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맥클라우 피치 모델이라고 하고, 알파고도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 이 모델을 봤었지. 이게 11개의 레이어로 돼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들어봤었을 거야. 알파고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본 인공지능은 다 이런 모델로 돼 있어. 이거 자체가. 무슨 얘기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얘와 얘까지 얘기할 줄이야. 어떤 뉴런을 2개짜리를 만들어서 웨이트가 1번이 0.5, 웨이트 2번. 그러면 실험 뉴런 2개만 우리가 따져서 얘기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0.6, 스레시홀드 값을 마이너스 0.2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변수가 x1하고 x2가 나올 수 있는 거는 4가지 경우의 수지. x1이 0인 거, 얘가 0인 거, 0인 거, 1인 거, 1인 거, 0인 거, 1인 거, 1인 거. 이게 4개의 변수로 만들어지는 거를 얘기를 하고, 왜? 여기는 당연히 x1의 w1 더하기 x2의 w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스레시홀드 값이 마이너스 0.2. 아니 인공지능 모델을 어쨌든 그래도 뇌과학인데 설명을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런 거라도 노트 한번 그려놓고 끝내야지. 아니 간단한 얘기야. 0 곱하기 0.5는 0. 이거 해야 돼? 0 곱하기 마이너스 0.6은 0. 그러면 0. 0이니까 0.2보다 작아가 커. 이걸 해야 돼? 1이야. 파이어링. 활동 전이가 간다. 그러면 두 번째 거 0 이렇게 1 되는 거는 아래 0.6 마이너스 0.6 그러면 0이겠지.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다 적어놨으나 0.5. 그러면 이거는 얘보다 크잖아. 1. 얘는 마이너스 0.1 이렇게 나와서 1 이렇게 이진 논리체계로 바뀐단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끄덕끄덕? 그래.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럼 어디를 넘어? 여기까지 아니야?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지 니들 지금. 아니 알았어. 걔 얘를 선형 판별 함수를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절대값 0. 아니 끝났어. x1, x2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값은 두 개밖에 없는 거지. 0일 때 그리고 언제일 때? 1일 때. 얘도 0일 때 여기가 1일 때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럼 변수는 00, 01, 10, 111 이렇게 네 개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리고 여기서 뭐를 해보면 돼. 어쨌든 x1 더하기 w1 더하기 x2 w2는 스레시홀드 값이니까 마이너스 0.2 이렇게 얘기를 하면 x가 0일 때 절편이 구해지지. y가 0일 때 그러면 절편이 구해지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여기다가 총 맞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걸로 절편을 구해보면 x1 절편은 이것도 적어왔어. 0.4. 이것도 x2는 절편이 0.3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고 여기는 플러스 값이겠지. 그래서 이런 판별함수가 만들어져. 이거를 판별함수라고 그래. 그러면 이 판별함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다 non-firing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이 값 중에서 얘는 세 개 값이 모두 다 뭐니? 이쪽에 있는 건 firing 이렇게 결정되는 거지. 111 이게 firing 이렇게 결정되는 거를 판별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 다른 형태가 아니라 선생님 다 갑자기 그쪽으로 가시나요? 오목 두는 거 정도는 우리가 디자인을 해볼 수 있어.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목 두는 거 정도. 예를 들면 여기 내가 까만 돌이 있었는데 바둑 말고 오목. 그런데 변수가 몇 개를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 흰 돌이 있고 흰 돌이 있고 흰 돌이 있다. 그럼 여기가 x1, x2, x3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 여기가 1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다 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식 논리체계지. 이거를 뭐를 조정해서 만드는 거야? 가중치와 스레시홀드를 조정해서 러닝 메모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꾸 틀리면 가중치를 조절해주겠지. 얘가 자체가 인공지능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두세요 하고 이렇게 되면 성공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를 어디 갔어? 여기 수행 능력이 증가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연습은 뭐와 뭐를 조절해 줄 수 있다? 가중치와 스레시홀드 값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를 맥클라우 피치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음식 언제 알아요? 음식? 그 다음에 사실은 아니 뉴로사이언스에 줄 한 번만 치고 가자. 진짜. 아니 회기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회기망. feed forward 어디 있어? 진짜 긴게 나 책 잊어버렸어. 누가 내 책 가져갔어. 어디 갔지? 45쪽에 오른쪽 컬럼의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N이 누구니? 예쁜 이름인데? Artificial Neural Network N은 뭘로 돼 있다고 그래? Feed Forward Network로 돼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Feed Forward Network이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이야. 이거는 지금 머신러닝을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기계학습 많이 들어봤지?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거야. 이게 기계학습 인정하겠지? 무슨 말이지? 네.
갑자기 피드포워드 어소시에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를 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하지 마. 아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아니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설명만 해주려고. 이건 지금 선형 판별 함수잖아. 근데 비선형 판별 함수가 훨씬 더 어려워. 그럼 안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그모이달 함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렴하는 거야 일루. 일루 수렴하는 거를 이걸 시그모이달 함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함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 말까? 네. 알았어 안 할게. 1 0 뉴런이 들어왔어. 얘의 조건은 1보다 크면 발화가 일어나는 건데 얘가 1로 가. 그럼 1이 왔으니까 여기서 1이 갔고 여기가 1이 들어갔지. 그럼 여기가 1이 돼가지고 다시 1이 되는 형식이거든. 1 이렇게 나가는 거. 근데 얘가 또 이쪽으로 돌아. 무슨 소리냐면 1, 0, 0으로 출발했어. 이게 지금 x1, 얘가 x2, 얘가 x3여서 1, 0, 0, 0, 0, 0으로 출발했는데 얘가 어느 쪽으로 돌기 시작을 하는 거냐면 근데 1, 0을 거쳐서 1, 1로 변화가 돼. 오케이? 이게 뭐냐면 다시 얘가 결국엔 자기 자리로 되먹임이 된다고 해서 이걸 feed forward associate라고 하는 거야. 얘를 이해 갔을까? 그러면 뭐냐면 변수가 있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결국에는 뭘로 수렴되는 거니? 1로 수렴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모리가 저장됐다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변화가 없는 상태, 이게 되는 게 메모리의 저장 상태야.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뭘 주면 될까? 000은 그대로 변화가 없겠지. 이거는 메모리 저장 상태를 뜻해, 두 개가. 짐 싸. 얘들아,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거 찍어서 해줄까? 네. 어? 몇 번 문제? 질문이 있는 거. 어려운 문제가 다시. 문제는 가져왔어? 네. 응? 문제 다 있니? 내가 없어. 잠깐 보여줘봐. 문제. 내가 질문 받았던 문제 중에서 뭐가 있냐면 기출문제 봐봐. 기출문제. 아 이거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이게 아미그달라 이게 이제 공포 반응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모셔널 메모리라고 그래. 이모셔널 메모리. 이모셔널 메모리. 이모셔널 메모리가 감정기억이잖아. 감정기억은 러닝의 메모리랑 다르게 찰나의 순간에 학습돼. 아주 순간적으로. 이건 짧은 시간에 학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러닝 앤 메모리는 우리가 딜루션이라고 해서 망각되는 특성이 있어. 학습과 기억은. 왜냐면 우리 지금 봐. 학습과 기억에 의해서 뇌과학을 공부하고 있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늘 망각해. 학습도 안 되고. 근데 이모셔널 메모리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 망각 현상이 없어. 망각이 없다. 그래서 요 공포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이모셔널 메모리에 해당해. 그 이모셔널 메모리를 진행하는 데가 편도체하고 요 변연계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이모셔널 메모리를 담당하는 분이야. 실제로 편도체가. 그다음 다르게 예를 들어보면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대시동에서 나랑 마주쳤어. 미탐과 대찬학원 사이에서 나를 마주쳤는데 평상시 같으면 환한 얼굴로 나를 이렇게 입이 막 뒤까지 찢어져 가면서 막 반겨줄 텐데, 그날따라 얘가 환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거지. 그러더니 경멸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를 쳐다보더니 한번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때 받은 상처. 이모셔널 메모리. 영원히 간직되는 거지.
좀 더 가볼게 2학년 간 거. 그냥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그렇지? 쉬어가는 타이밍.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 없어. 처음이야 지금. 처음이야 처음.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처음이야 처음. 그래서 지금 버틸만 하니 지금은? 좋은 사람이 처음으로 없다니까. 선생님이 이모셔널 메모리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 와이프. 이건 싫어요. 선생님도 딸이 있는데 딸을 임신을 했을 때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어.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딸기 사러 갔지? 근데 잠깐 PC방을 들린 거야. 선생님도 젊었을 때니까 PC방 가가지고 스타하고 막 배틀넷하고 막 이러다가 딱 나왔는데 과일 가게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 사이에. 그치 한 2시간 했으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딸기를 어디 가서 구해. 자 지금은 편의점에도 딸기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편의점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야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딸기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무엇일까? 직접 논리를 사용해서 딸기 잼을 사왔어. 딸기랑 바나나를 사오라고 그랬거든? 딸기 잼하고 바나나 우유를 사갔어. 그래서 이거 그래도 어쨌든 제일 맛도 많이 나고 향도 많이 나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모셔널 메모리를 건드린 거지. 임산부의 이모셔널 메모리를. 그래서 이때의 그 서운함과 섭섭함과 증오함이 이모셔널 메모리로 박혀 있어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아주 디테일하게 늘 언제나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모셔널 메모리야.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거. 그거를 얘기해. 그게 편도체. 자 어쨌든 림빅 시스템은 애들아 구조적으로는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요거 편도체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냥 내용적인 면까지 한꺼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뭐가 있냐면 이 지금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gratification이 뭐니? 우리말로? 쾌락이나 만족감 이런 것들의 중추야. gratification center라고 불러. 이렇게. 여기야 림빅 시스템이. 그 중에서도 얘들아 편도체 바로 뒷부분. 여기는 특정 장소를 이게 특정할 수는 없어. 얘기를. 림빅 시스템의 아랫부분에서 이런 역할을 해줘. 쾌락의 중추. gratification center. 이렇게 부르는 말이야. 만족감의 중추, 쾌락의 중추 이런 거 얘기해.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왜냐면 동물 생리학 실험에서 너무 유명한 얘기야. 이 얘기가. 어떤 얘기였었냐면 생쥐가 이렇게 있는데 생쥐야 내 선생님. 생쥐가 이렇게 있는데 생쥐의 변연계 부분에 이거 다 들어봤던 얘기일 거야. 변연계 부분에다가 전기침 자극을 이렇게 미세 전극을 꽂아. 그리고 여기다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생쥐가 우연찮게 빨간 버튼을 눌렀어. 그랬더니 변연계에 미세전류가 흐른 거지. 우와, 뭘 느꼈을까? 쾌락을 느껴.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버튼만 눌러. 쥐가. 실제 실험이야. 실험 결과. 그래서 놀라지 마. 1시간에 6,000번. 이렇게 눌러. 그리고 죽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버튼만 누르다가 죽어. 이게. 얘들아 이거는 언제 어디서부터 나타나냐고 그러면 파충류 이상은 나타나. 이게. 그래서 여기 부분을 파충류의 뇌라고 부르기도 해.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뇌를 아직 이제 우리 얘기 안 했으니까 1층 뇌, 2층 뇌, 3층 뇌 이렇게 부르거든. 여기가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해. 사실은. 어쨌든 6,000번 눌러 얘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니? 생쥐는 네오콜텍스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되뇌 피질이 없으니까. 그러면 영장류는 되뇌 피질이 있으니까 아무리 롤을 하면서 쾌락을 느낀다고 하지만 피곤하면 잠은 자면서 롤을 할 것이다. 혹은 라면이라도 시켜 먹어가면서 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되뇌 피질이 있는 영장류 가지고 실험을 하지. 랑우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오랑우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오랑우탄 네오콜텍스가 있는. 근데 오랑우탄은 영장류니까 몇 번 눌렀을까? 10,000번 눌렀을까? 10,000번. 얘들아 나눠보면 1초당 3번 이상 눌러야 돼. 1초당 3번 이상. 충분히 가능하지. 사람 가지고 있으면
끝장났을 거야. 그럼 막 동전으로 막 긁고 막쇠 자로 튕기고 해가지고 1초에 한 15번은 튕겼을 것 같아 우리가. 게임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3번만 누르겠어? 그게 사실은 죽어. 이게 쾌락의 중추야 병영계가. 그런 거를 얘기해. 쾌락의 중추. 쾌락의 중추하고 통증의 중추가 붙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맞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 혹은 뭐도 얘기하냐면 상처가 났어. 상처가 목이 물린 데가 있어. 그 목이 물린 데를 긁기 시작을 해. 묘한 쾌감에 빠져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긁어. 그런 것들이 이 그래티피케이션 센터야. 여기에 있는. 그랬고요. 수면의 형태를 얘기를 다시 해보면 스테이지가 항상 몇 단계로 떨어진다고 그랬었냐면 4단계로 떨어진다고 했었지. 그래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그 다음에 렘 수면 상태로 와가지고 여기가 각성 상태랑 똑같은 상태로 뇌파의 활성이 나타나는 시기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조금 더 구분을 해보면 여기 시기가 지금 무슨 웨이브냐면 베타 웨이브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이게 각성 상태 멘탈 액티비티가 있는 상태가 베타 웨이브 그 다음에 스테이지 1, 2, 3, 4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약간의 차이점들을 얘기를 해보면 약간의 차이점들을 얘기를 해봅시다. 1, 2, 3, 4단계로 떨어지는 건 non-REM 수면에 해당하는 거고 REM 수면 non-REM 수면의 특징은 꿈을 꾸지만 꿈을 꾼다. 하지만 기억을 한다 못한다? 기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드시 non-REM 수면은 단계별로 떨어져.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반드시 단계별로 중간에 건너뛰지 않고 단계별로 진행된다. 으아 목 아프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수면의 80%를 차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거는 스테이지가 그러면 4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어.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스테이지 1에서는 어쨌든 눈을 감은 상태고 잠이 들기 시작하는 잠을 청하는 상태 이러니까 알파 웨이브가 관찰되고 자극을 주면 깨진다. 자극을 주면 알파 웨이브 상태가 파괴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 일어난다, 뭐 인식을 한다. 이거는 알파 웨이브가 사라진다. 코가 막혔어.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요 알파 웨이브가 조금 더 감소를 해. 알파 웨이브가 감소를 하고 대신 앰플리튜드가 증가하는 시기가 있는데 앰플리튜드가 증가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런 상태를 특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립 스핀들이라고 불러. 슬립 스핀들. 요것만 기억을 합시다. 좀 우리가 수면 단계를 얘기할 때 좀 특징적인 거는 스테이지 2번째 단계에 가면 슬립 스핀들이 나타나는데 이때가 잠이 들기 시작한 때야. 이때가 잠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엄마 몰래 500만 원 훔치려고 그래. 엄마 장롱 속에 있는. 근데 완전 범죄. 그리고 나중에 얘가 부시럭거리다가 엄마한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실버 클로라이드 전극으로 되어 있는 EEG 장치를 머리에다가 씌우고 집에서 내 방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엄마가 잠이 든 것 같은데 엄마의 뇌파를 보니까 슬립 스핀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슬립 스핀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엄마가 잠이 들기 시작했구나. 이제 슬슬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죽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어? 화이팅! 힘내보자. 그걸 스테이지 2라고 그래. 그 다음에 스테이지 3가 되게 되면 듣고 있는 거지? 여러분 쓸쓸하지 않게 스테이지 3가 되게 되면 슬립 스핀들이 오히려 사라져. 이때가 되면 슬립 스핀들이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파형 자체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세타나 델타 웨이브가 나온다. 세타나 델타 웨이브의 형태가 나타나고 슬로우 웨이브가 만들어진 거지. 이때가 되면 슬로우 웨이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근육의 긴장 이런 것들이 풀려. muscle relaxing. 그리고 바이탈 사인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건 체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박수라든가 호흡 횟수 이런 걸 얘기하겠지. 체온, 심박 이런 것들이 감소한다. 그거를 스테이지 3. 그 다음에 스테이지 4로 가게 되면 스테이지 4 그러면 델타 웨이브. 근데 진짜 많이 없어졌다. 너무 많이 없어졌는데? 이건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자, 숫자 한번 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번호 시작. 고맙다. 그래도 외쳐줘서. 아무도 반응이 없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1 외쳐줘서 고맙게 생각해. 자, 델타 웨이브가 나타나는 게 스테이지 4 형태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버가도 모르는 상태야. 깨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 어려운 상태. 스테이지 4 다음에 이제 렘 수면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하죠. 여기도 렘 수면 해볼게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데 렘 수면. 렘 수면으로 오게 되면 얘는 생생한 꿈을 꾼다. 생생한 꿈을 기억을 한다. 그 다음에 4회 정도 반복이 돼야지 뭘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수면을 잘 취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전체 수면의 몇 퍼센트 정도냐면 20% 정도. 전체 수면의 20% 정도. 그리고 렘 수면 자체에는 얘가 각성 상태와 똑같은 뇌파. 각성 상태와 같은 뇌파가 나온다. 그래서 베타 웨이브이거나 혹은 감마 웨이브이거나 이런 형식으로 활성화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상태를 렘 수면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슬립 패럴라이시스, 수면 마비 상태가 유도가 돼서 렘 수면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저번 시간에 우리 이 수면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었지? 무슨 얘기 했었냐면 맨체스터 가서 박지성이랑 축구한 얘기 했었잖아. 그러지 않았었을까?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잔인한 소리를 해보죠. 박지성, 엄마 돌아가셨다며, 영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날 할머니도 돌아가셨다며. 박지성. 그게 모르냐? 실화야, 실화. 지금 그 얘기야. 근데 어쨌든 이게 어려움을 처해 있는 박지성을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는 건 그런데 어쨌든 우리 꺼내서 얘기해볼게. 박지성이랑 내가 얘기했었잖아. 이청용이랑 손흥민이랑 축구를 하는데 밤에 뭘 했다고? 대뇌 피질이 살아있는 상태하고 살아있는 각성 상태랑 똑같은 상태로 뇌파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꿈에서 축구를 하는데 생생한 꿈을 꾸면서 박성이 나한테 공을 패스해줘가지고 내가 샤 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수면 마비 상태로 채성신경계와 이거 시상 얘기할 때 얘기했었지. 채성신경계와 대뇌 피질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생 머리를 내가 찬 거야. 생생하게 아주. 그래서 동생 머리가 바닥에 굴러다니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반드시 무슨 렘 수면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 슬립 패러라이시스가 유도가 돼야 된다. 왜? 대뇌 피질은 각성 상태랑 똑같은 거니까 실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고맙다. 지금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뭔가 분위기가 깨지거나 이러면 왜? 머리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그냥 머리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면 야 얼마든지. 뭐하니? 이거 찍은 거야? 이거 찍은 거야. 고맙다. 고마워. 하여튼 준비해온 농담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해 주지 않고 어렵다. 오늘 시험 볼 거야. 오늘 시험 본다고 그래가지고 다 안 오는구나. 오늘 진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줄게. 시험 봐가지고. 하여튼 수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거를 얘기했었어. 저거를 렘 수면 이런 거를 얘기를 했던 거지. 렘 수면도 4번 반복돼야지
잠을 잘 잤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 어쨌든 수면은 이런 식으로 종류를 얘기하고 그러면 sleep disorder 수면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몇 시간 정도 돼요? 뭐가? 매번 반복.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4단계로 내려가는 게 최소 40분, 45분 정도 필요해. 그리고 나서 이게 한 5분 정도 반복되거나 이런 형식이니까 4번 정도 반복되려면 최소 4시간은 자야지. 네, 그러면 10분 만에 잤다가 10분 잤다 일어났는데 가위 눌리고 준비해 오지 않은 질문이다.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들이네. 혹은 뭐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애들이나 그런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야. 뭘 봤냐면 친구의 누나를 갑자기 뒤집어 봤더니 누나를 막 사정없이 놀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애를 깨웠는데 스테이지 4 상태야. 얘는 항상. 그래서 자기는 기억도 못하고 깨어나지도 않아. 막 뺨을 때리고 밥 먹자 막 이렇게 때렸는데 배불러 막 이런 거. 자기는 의식도 없고 이런 경우들도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면 그런 경우들이 있지. 화이팅. 어쨌든 준비되지 않았던 질문이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슬립 디스오더. 그러면 수면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수면 장애를 전부 다 인솜니아, 불면증이라고 얘기해요. 불면증. 그래서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발되는 이유 이렇게 얘기해보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렘 수면이 방해가 되면 잠을 안 잤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인솜니아라고 부르는 거는 렘 수면이 방해가 되는 거야. 렘 수면. 렘 수면에 방해가 있으면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해. 보면 내가 새벽에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는 날마다 TV 틀어놓고 드라마 보다가 자고 있어. 그래서 거실에서 보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엄마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불면증이래. 잠을 하나도 못 잤다는 거야. 그런 일 없니? 적합한 이해가 지금 되지 않는구나. 선생님 와이프가 그래. 선생님 와이프가 둘이서 TV 보다가 잠드는 게 주특기인데 이게 보면 TV 보다가 자고 있어. 하고 자고 있어. 강아지랑 같이 강아지도 코 골고 자고 있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불면증이래. 잠을 하나도 못 잤대. 피곤해 죽겠대.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렘 수면에 방해가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정의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슨 현상이 있는 거냐면 코골이, 슬립 앰니아라고 쓰는데 코골이지 코골이 그냥 코골이에 의해서 무호흡증이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지. 슬픈 일이지만 니들 코 고니? 친구들 코 골든?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 좀 있잖아. 옆에 친구 막 죽여버리고 싶다. 막 헐 넘어가가지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후두가 이게 식도하고 기도가 있잖아. 그리고 비강이 있어가지고 연구계 그리고 후두계 이런 거에 의해서 밥 먹을 때는 기도를 막아주고 공기를 먹을 때는 식도를 막아주고 이런 조절작용이 소프트 머슬에 의해서 일어나. 이런 것들이 영국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소프트 머슬이 나이가 많이 먹게 되거나 이러면은 그리고 근육에 릴렉싱 이런 게 있게 되면은 얘 자체가 비대해지는 경우도 있고 룰러 비대해지는 경우도 있고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죠. 오늘 마음 먹고 시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이상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막게 되지. 숨 쉴 때.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잠을 자는데 여기에 공기를 내뱉을 때 소프트 머슬이 기도를 딱 닫고 있다가 공기를 내뱉으면 푸드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게 코골이고. 자, 많이 노력한다.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뭐니? 이 소프트 머슬이 안 움직여. 그럼 질식하는 거지. 그러면 한참 동안 무호흡증을 하다가 갑자기 생존을 위해서 의식이 돌아와. 그리고 하고 숨을 쉬는 거지. 계속 그런 현상이 생겨. 그럼 무호흡증이 생기면 의식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 의식이 회복하게 되면 어떤 스테이지로 가지를 못하냐면 스테이지 4를 넘어가지를 못해. 스테이지 4를 통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스테이지 4가 아까 무슨 상태라고 얘기했더니 자극을 주더라도 깨어나기 어려운 상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다음에 렘 수면이 된다고.
그럼 스테이지 4가 안 오면 렘 수면은 없는 거야. 그럼 계속 코를 6시간 동안 골고 있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밤샜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응? 그런 걸 얘기해.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팔다리 뒤척이는 거. 팔다리를 뒤척이는 거. 그래서 그냥 간헐적 뒤척임 이렇게 번역할까? 간헐적 뒤척임. 와우. 자, 간헐적 뒤척임 자체도 뭐를 유도하지 못하게 했냐면 패럴라이시스를 유도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수면 마비 상태를 유도를 못하니까 마비의 유도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뭐가 오지 않는 거냐면 렘 수면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세 번째 슬립 디스오더에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을까? 디스오더 나왔으니까 어디 하고 있을까? 줄치고 가볼게요. 브레인 팩트 29쪽 보자. 29쪽. 그러면 29쪽이 수면이야, 수면. 그리고 29쪽의 오른쪽 컬럼에 보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있지. 29쪽의 오른쪽 컬럼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periodic limb movement of sleep, 주기성 사지 운동증 이런 말 아무도 안 써.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지금 이제 무슨 얘기할 거냐면 나른할 때 생기는 병이 있어. 지금처럼 나른할 때 참 오늘 희한하다. 오늘 정말 나른한 사람이 많아. 딴 때에 비해서. 힘내자. 안 그래도 지금 시작한 게 슬립인데 거의 슬립 상태야. 전부 다 지금 마의 삼각벨트로 지금 힘내자. 어저께 잠잤니? 아니, 선생님 얘기했었잖아요. 선생님 왼쪽 눈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 너 말고 졸았잖아 방금 전에. 화이팅. 힘내자. 그래서 나른하니 지금 다 졸고 있는데 힘내자. 순찰 중이야. 나른하니 피곤한데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나르콜랩시, 나른할 때 생기는 질병. 실화냐 나온다. 실화냐. 그래서 나르콜랩시, 랩시라고 하는 말이 어택이라고 해서 어택. 그래서 벼랑간 갑자기 오는 질병을 랩시 이렇게 불러. 그래서 에필랩시 하면 발작, 간질 증세. 나르콜랩시도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캬 하고 쓰러져. 이게 랩시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나르콜랩시 이걸 우리말로 쓰면 기면발작. 발작이야 발작, 기면발작. 그럼 잠자버리는 발작인 거지. 나르콜랩시는 어떻게 해서 생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일상생활을 진행을 하다가 일상생활 중 느닷없이 렘 수면으로 가버리는 거야. 뭐 없이 스테이지 1, 2, 3, 4 생략하고. 그럼 친구들 봐가지고 갑자기 애가 수업 시간에 졸더니 10분 이내에 렘 수면으로 가버린다. 막 책상에서 눈 굴리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비정상인 거야. 그건 발작인 거지, 발작. 나르콜랩시. 그걸 얘기해. 그러니까 렘 수면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무슨 현상이 유도됐겠어? 패럴라이시스가 유도됐겠지. 수면마비. 왜? 그런 친구가 있냐? 네? 누가 있어? 수면마비 상태가 유지가 돼. 그러면 체성신경계가 다 절단되니까 끊어지니까 얘가 화락 하고 쓰러지겠지. 그걸 나르콜랩시라고 얘기해. 그런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렘 수면으로 갔기 때문에 신기한 거는 렘 수면에서 나타나는 생생한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아. 그래서 현실과 그다음에 생생한 꿈이 혼합돼 있어. 그렇게 있어. 그래서 자기가 쓰러져가지고 이게 꿈인가? 진짜가? 이게 혼동되는 거야. 이거를 hypnotic hallucination. 이거를. hypnotic hallucination에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해.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말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거기 밑에 있어. 우리 나르콜랩시에서 몇째 줄 더 내려가면 11번째 줄 내려가면 인면환각 이런 말로 써놨는데 아무도 이런 말 안 써. 인면환각.
힘너제집, 할루시네이션. 이게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 게 나르콜랩시인 거고, 그러면 어떤 원인 때문일까? 원인은 밝혀져 있어. 뭐를 얘기해 봐야 되냐면, 원인은 각성 상태를 유지해주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있어요. 유지해주는 뉴로트랜스미터. 뭐 이렇게 길어 단어가? 쓰다 보니까. 자, 각성 상태를 유지해주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있는데 걔 이름이 오렉신이야, 오렉신. 오렉신은 알아둡시다. 오렉신. 오레오 아니고 오렉신. 얘가 어디서 분비가 되는 거냐면 하이포살라머스, 시상하부에서 분비돼. 그래서 측면 시상하부. 레터럴 하이포살라머스. 여기에서부터 분비가 되는 거고, 얘가 유지가 돼 있으면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 나르콜랩시 환자들을 봤더니 오렉신의 분비를 해주는 뉴런이 손상됐거나 오렉신의 분비량이 적으면 이런 나르콜랩시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야. 연구 결과를 보면 오렉신이 부족할 때, 오렉신이 부족할 때 그렇게 기면증이 나타나더라.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카타플렉시. 카타플렉시. 이거는 우리말로는 탄력발작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얘는 렘 수면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수면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얘는 수면은 아니고 의식 상태에 있다가 느닷없이 슬립 패럴라이시스만 오는 거야. 슬립 패럴라이시스만 유발이 된다. 그걸 얘기해. 그러면 이 사람은 쓰러지겠지, 이 사람도. 쓰러지긴 쓰러지는데 이 사람이 쓰러진 다음에 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누가 더 창피할까? 나르콜랩시하고 카타플렉시하고. 카타플렉시가 훨씬 창피하겠지. 그럼 자는 척 해야 되겠지. 얘는 내가 칵 쓰러져가지고 있어. 근데 니들이 와, 저 사람 왜 잘해? 그러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쓱 일어나. X2, X3 그러면 3000개가 있겠지. XN번, XN-1번 해가지고 여러 개의 자극이 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은 들어오는 값이 0과 1 둘 중에 하나야. X는 0이나 1 이진 논리 체계로 신호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고, 여기는 weight W1, W2, W3, WN 해서 W가 있어. W는 weight, 이건 가중치. 가중치는 범위 자체가 이거는 연속 함수로 돼 있어. 그래서 가중치라고 하는 건 excitatory, 흥분성이다. 이러면 플러스 1에서 0 사이의 값을 갖고, inhibitory, 억제성 뉴런이라면 얘는 0에서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유일한 연속 변수야. 우리는 뭐를 통제해 주는 걸로 이거를 조정을 해주냐면 요 가중치, 요 연속 변수를 조절해 줌으로써 인공 뉴런만을 정리를 해.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합산이 될 거냐면 시냅스 원리랑 똑같은 거니까 시그마 xi의 wi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이 합 자체가. 그랬을 때 얘가 h는 스레시홀드를 얘기하고요. 스레시홀드 이하이면 어떻게 될까? 이 아래쪽으로 우리가 아웃풋이 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방출이 된다, 신호가. 그랬을 때 이거에 의하면 0, non-firing이고, 이거 이상이면, 스레시홀드 값 이상이면 여기가 1 이렇게 나가겠지. 의미 이해갈까? 이 스레시홀드 값수 내가 정하는 거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서의 변수는 가중치하고 스레시홀드 값을 지정하는 형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맥클라우 피치 모델이라고 하고, 알파고도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 이 모델을 봤었지. 이게 11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들어봤었을 거야. 알파고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본 인공지능은 다 이런 모델로 되어 있어. 이거 자체가. 무슨 얘기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와 얘까지 얘기할 줄이야. 어떤 뉴런을 2개짜리를 만들어서 웨이트가 1번이 0.5 웨이트 2번 그러면 실험 뉴런 2개만 우리가 따져서 얘기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0.6 스레시홀드 값을 마이너스 0.2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변수가 x1하고 x2가 나올 수 있는 거는 4가지 경우의 수지. x1이 0인 거, 얘가 0인 거, 0인 거, 1인 거, 1인 거, 0인 거, 1인 거, 1인 거. 이게 4개의 변수로 만들어지는 걸 얘기를 하고 왜 여기는 당연히 x1의 w1 더하기 x2의 w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스레시홀드 값이 마이너스 0.2. 아니 인공지능 모델을 어쨌든 그래도 뇌과학인데 설명을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런 거라도 노트 한번 그려놓고 끝내야지. 아니 간단한 얘기야. 0 곱하기 0.5는 0. 이거 해야 돼? 0 곱하기 마이너스 0.6은 0. 그러면 0. 0이니까 0.2보다 작아 커. 커. 이걸 해야 돼? 1이야. 파이어링. 활동 전이가 간다. 그러면 두 번째 거 0 이렇게 1 되는 거는 아래 0.6 마이너스 0.6 그러면 0이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다 적어놨으니까 0.5 그러면 이거는 얘보다 크잖아. 1 얘는 마이너스 0.1 이렇게 나와서 1 이렇게 이진 논리체계로 바뀐단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끄덕끄덕. 그래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어디를 넘어? 여기까지 아니야?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지 니들 지금. 아니 알았어. 걔 얘를 선형 판별 함수를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절대값 0. 아니 끝났어. x1, x2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값은 2개밖에 없는 거지. 0일 때 그리고 언제일 때? 1일 때. 얘도 0일 때 여기가 1일 때 이렇게 2개밖에 없는 거지. 그럼 변수는 00, 01, 10, 111 이렇게 4개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리고 여기서 뭐를 해보면 돼. 어쨌든 x1 더하기 w1 더하기 x2 w2는 스레시홀드 값이니까 마이너스 0.2 이렇게 얘기를 하면 x가 0일 때 절편이 구해지지. y가 0일 때 그러면 절편이 구해지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여기다가 총 맞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걸로 절편을 구해보면 x1 절편은 이것도 적어왔어. 0.4. 이것도 x2는 절편이 0.3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고 여기는 플러스 값이겠지. 그래서 이런 판별함수가 만들어져. 이거를 판별함수라고 그래. 그러면 이 판별함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다 non-firing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이 값 중에서 얘는 3개 값이 모두 다 뭐니? 이쪽에 있는 건 firing 이렇게 결정되는 거지. 111 이게 firing 이렇게 결정되는 거를 판별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 다른 형태가 아니라 선생님 다 갑자기 그쪽으로 가시나요? 오목 두는 거 정도는 우리가 디자인을 해볼 수 있어.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목 두는 거 정도. 예를 들면 여기 내가 까만 돌이 있었는데 바둑 말고 오목. 그런데 변수가 몇 개를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 흰 돌이 있고 흰 돌이 있고 흰 돌이 있다. 그럼 여기가 x1, x2, x3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 여기가 1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다 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식 논리책이지. 이거를 뭐를 조정해서 만드는 거야? 가중치와 스레시홀드를 조정해서 러닝 메모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꾸 틀리면 가중치를 조절해 주겠지. 얘가 자체가 인공지능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두세요 하고 이렇게 되면 성공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를 어디 갔어? 여기 수행 능력이 증가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연습은
뭐와 뭐를 조절해 줄 수 있다? 가중치와 스레시홀드 값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를 맥클라우 피치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음식 언제 알아요? 음식? 그 다음에 사실은 아니 뉴로사이언스 줄 한 번만 치고 가자. 진짜. 아니 회기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회기망. 피드 포워드 어디 있어? 나 책 잊어버렸어. 누가 내 책 가져갔어. 어디 갔지? 45쪽에 오른쪽 컬럼의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N이 누구니? 예쁜 이름인데? Artificial Neural Network N은 뭐로 돼 있다고 그래? Feed Forward Network으로 돼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Feed Forward Network이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이야. 이거는 지금 머신러닝을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기계학습 많이 들어봤지?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거야. 이게 기계학습. 인정하겠지? 무슨 말인지? 네. 갑자기 Feed Forward Associator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를 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하지 마.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안 써도 돼. 설명만 해주려고. 이건 지금 선형 판별 함수잖아. 근데 비선형 판별 함수가 훨씬 더 어려워. 그럼 안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그모이달 함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렴하는 거야. 일루 수렴하는 거를 이걸 시그모이달 함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함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 말까? 네. 알았어, 안 할게. 1, 0, 뉴런이 들어왔어. 얘의 조건은 1보다 크면 발화가 일어나는 건데 얘가 1로 가. 그럼 1이 왔으니까 여기서 1이 갔고 여기가 1이 들어갔지. 그럼 여기가 1이 돼가지고 다시 1이 되는 형식이거든. 1 이렇게 나가는 거. 근데 얘가 또 이쪽으로 돌아. 무슨 소리냐면 1, 0, 0으로 출발했어. 이게 지금 x1, 얘가 x2, 얘가 x3여서 1, 0, 0, 0, 0, 0으로 출발했는데 얘가 어느 쪽으로 돌기 시작을 하는 거냐면 근데 1, 0을 거쳐서 1, 1로 변화가 돼. 오케이? 이게 뭐냐면 다시 얘가 결국엔 자기 자리로 되먹임이 된다. 그래서 이걸 feed forward associator라고 하는 거야. 얘를 이해 갔을까? 그러면 뭐냐면 변수가 있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결국에는 뭘로 수렴되는 거니? 1로 수렴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모리가 저장됐다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변화가 없는 상태, 이게 되는 게 메모리의 저장 상태야.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뭘 주면 될까? 000은 그대로 변화가 없겠지. 이거는 메모리 저장 상태를 뜻해, 두 개가. 짐 싸. 얘들아,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거 찍어서 해줄까? 네. 몇 번 문제? 질문이 있는 거. 어려운 거 여러 가지. 문제는 가져왔어? 네. 응? 문제 다 있니? 내가 없어. 잠깐 보여줘봐. 문제. 내가 질문 받았던 문제 중에서 뭐가 있냐면 기출문제 봐봐. 기출문제.